예,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개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고 최종 개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 순서는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를 드린 후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 총액은 1조 3,660억 35만 1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409억 8,001만 1천원입니다. 2조에서 4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억 9,749만 3천원이며 6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62억 원입니다. 7조에서 8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이해 추경보다 158억 6,401만 1천원이 감소한 1조 3,660억 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4억 7,142만 2천원이 감소한 1조 2,248억 6,8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억 9,258만 9천원이 감소한 1,411억 3,2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68억 1,643만 5천원 증가하였으며 세수익 53억 2,114만 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수입은 15억 797만 3천원, 18페이지 임시적 세수입은 33억 1,398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및 부가금이 101억 4,310만 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7억 5천만 원이 증가한 3,94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가 39억 3천만 원, 특별교부세 1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2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억 6,924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 조정교부금이 9,9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15억 7,02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은 8억 5,351만 9천원 증가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52억 8,079만 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증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보증수입 등이 26억 7,615만 6천원 감소하였으며 20페이지 내부거래가 156억 7,510만 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79억 1,816만 7천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억 1,546만 6천원, 교육 분야 1억 3,975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억 3,619만 2천원,
환경 분야 19억 8,037만 8천원, 사회복지 분야 33억 7,336만 9천원, 보건 분야 1억 9,055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44억 1,505만 6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억 2,009만 7천원, 교육 및 물류 분야 35억 8,222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6,104만 9천원, 예비비 48억 9,781만 9천원, 기타 12억 7,022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이해 추경보다 203억 9,662만 8천원이 감소한 4,965억 6,4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타 이자 수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 이자 수입 3억 8,616만 2천원 정액하였으며 위탁비 반환 수입에 2023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 교부금 집행잔액 7억 4,0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의 수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법인카드 포인트 등 수입 650만 7천원 정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39억 3천만원 정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 2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 9,9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 24만 2천원 정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2억 9,998만 7천원 감액하였으며 25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8억 975만 6천원 정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이해 추경보다 44억 1,855만 8천원이 증가한 685억 6,21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의 사항은 전부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 사업으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 8억 4,715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일반 예비비와 재재난 목적 예비비를 합하여 50억 9,78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면동 예산입니다. 273페이지 장평동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전부 집행잔액 삭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3회 추경 평승 이후 거제시장 재선거 선거경비 지자체 부담금 납부 및 대중교통 환급지원,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15억 1,420여만 3천원이 증액된 1조 3,675억 1,457만 4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 회계 15억 1,422만 3천원이 증액된 1조 2,263억 8,23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획예산실소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 14억 9,812만 3천원 증액된 505억 9,71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대중교통 환급지원 12부담분 반영을 위해 일반 예비비 690만 원을 감액한 3억 1,4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53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제해양 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 이자 수입이 4억 7천이나 됩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 수입은 저희가 이제 공사에 우리 대행 관리하는 위탁금 그 교부하는 데 대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금이 대행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 수입을 세부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교부금 집행 잔액은 7억 4천인데 이거는 각 사업별로 뭐 89% 계약하고 남는 그 금액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네, 집행 잔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그 우리 교부금 이제 교부했을 때 연말에 그 세출 과목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실은 불용액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에서 12월 29일 날에 반납을 했는데 그 31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2024년도에 세입 처리가 되다 보니까 세입 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이게 그 내용이네요. 그 중간에 해양개발관광공사 시설관리 위탁금 해가지고 8억 4,700원 삭감되는. 예.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불용 예상되는 금액을 공사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관광공사는 어쨌든 지금 행사에 관련된 거죠. 행사. 전체 대행사비. 전부. 예. 이게 그 반환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뭐 형평상 뭐 89%인가 뭐 그렇죠. 89% 정도 계약을 하죠. 일반적으로. 예. 우리 시랑 비슷하게 계약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게 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뭐 특별한 기준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시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예산은 계속 행사 예산비는 계속 부족하다고 하고 반환은 또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집행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예산을 좀 더 올리든지 계속 지금 뭐 예산 부족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계약은 89%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예산을 좀 더 올리든지 무슨 방법을 도출을 해야지. 그 뭐 이왕 할 거면 좀 확실하게 뭐 한 개를 하더라도 좀 만족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이걸 이제 쪼개기 들어가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하여튼 그거는 관광공사하고 잘 협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좀 물어볼게요. 17페이지에 지난년도 수입 40억 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간단하게 17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는 하나오션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는 지난년도 수입에서 먼저 차감을 하고 현년도에서 이제 그 부분을 환급을 해줬는데 그 올해부터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도입되다 하면서 이제 가년도에서 차감을 못하고 현년도에서 차감을 하려 해가지고 가년도 수입은 그대로 잡고 지방소득세에서 이제 법인세 환급분을 이제 차감하는 부분이 돼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40억이 세입으로도 이제 올해 년도 세입으로 잡히고 네, 이제 또 올해 년도 세출로 잡혀서
그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환급은 세입에서 바로 이제 환급을 해주는 건데 세출로는 잡진 않고 그러니까 지방 소득세에서 이제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먼저 간연도에서 먼저 이제 환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현년도인 지방 소득세에서 환급을 했는데. 지방 소득세에서 네네. 그러니까 세목 지방 소득세에서 40억을 우리가 환급해 줬다 이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6억. 96억. 네네. 그럼 우리 세외 수입이 53억 2천만 원이나 네. 삭감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한번 봅시다. 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예 101억 네. 예 이게 삭감이 됐는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어떤 그 내용이 내용에 보시면 그 지방행정제재 부과분 안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19페이지. 예. 그 부담금이 102억이 삭감이 됐는데 네. 이 부분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삭감이 돼서 하수도 네, 원인자 네. 부담금을 네, 못 받았던 얘기네요. 네네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하수도 특별에서 이제 세부로 잡았던 원인자 부담금을 감소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그 이게 이제 그 되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한 50. 네네. 예. 플러스 되는 거 있고 하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그 어찌됐든 결국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다 그죠? 네네. 예. 그리고 보조금 감액이나 시도비 보조금 감액은 우리 그 뭐 이제 확정 내시돼 가지고 뭐 네네. 그된 정리된 부분이라고 보면 부분이 됩니까? 되겠습니다. 조정교보금은 이제 이게 특조가 네네. 15억 정도 더 늘었는데 네네. 이게 도의원 하반기에 도의원들 그런 도의원님께서 부분도 건의하신 사업과 시장님이 건의하신 사업들이 내려온. 이제 반영이 된 게. 네네. 그럼 지금 이렇게 세입으로 잡히면 뭐 15억 이 작은 돈은 아닌데 이게 바로 계속일로 명시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뭐 이 되는 부분은 겁니까? 순수 전액 도비라서 이제 우리가 성립전으로 거의 편성해서 아, 성립전으로?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하고 있는 있다 보면 부분입니다. 됩니까? 네네. 그 우리 기금 전입금이 네네. 이게 보니까 1차 추경에 우리가 208억. 208억 쓰라고 줬는데 왜 못 쓰고 전액 그대로 반납입니까? 전액 그대로 반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208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을 시켰는데 이제 결산 추경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좀 일부 늘어나는 재원도 있고 그 다음에 불용 예상되는 부분들을 삭감을 해서 이제 이만큼 이제 세입을 줄여서 이제 전입금을 이제 전입을 안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입을 안 하면은 저는 그만큼 불용이 되는 부분이 많던데 이번에 네. 또 명시 2월 조수 보니까 명시 2월 전에 사실은 이제 2월 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보통 교부사 많이 받아볼 거라고 전에 그 이제 그 2월이 예상이 되는 것들은 아예 감액을 해가지고 2월이 많이 되는 건 좋지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감액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명시 2월 전에 명시 2월 되는 게 제법 많더라고요. 일단 명시 2월 조수를 저희도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불용액을 최대한 삭감하고 그 다음에 명시 2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편성이 가능한 부분들은 올해 이제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세출에 대한 삭감액이 있어서 전입금을 이제 줄이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208억 전출해 줄 때 그때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얼마나 남아 있었습니까? 전출까지 포함하면 한 300, 그게 재정 안정화 계정에만 335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출을 해쁘면 네. 이제 100매덕 남았다는 아니, 얘기입니다. 그 전출하고 난 금액이. 전출하고 난 금액이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출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130억 적립을 하거든요. 130억 적립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세출 구조 조정을 해서 예, 잉여 재원을 아니, 가지고 우리가 그 그리고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저희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기준이 지방세, 순세계, 네. 그다음에 교부세가 이제 최근 3년간 평균보다는 초과 있을 때 예.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가 한 57억 초과했고 순세계 잉여금이 141억 정도 초과가 됐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초과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괴부세가 많이 이제 56조 세수 개편에 따라서 괴부세가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연말에
그 교부세 일부분을 추가로 교부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23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보통 때는 한 300억 규모로 그렇죠. 되는데 올해 같은 2023년 같은 500 경우는 됐죠. 533억 530억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에 초과 세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40억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 적립할 수 있는 게 한 190억.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130억 적립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올해 초 그러면 본 예산 대비해 가지고 그럼 연말 지금 거의 결초 아닙니까 우리가? 네네. 이게 지방 교부세나 이제 말 그대로 뭐 보조금은 빼고 지방 교부세가 그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올해 결산 추경 지금 정리 우리 추경 3추 기준으로 3추 이제 지방 교부세 보시면 19페이지 보시면 39억이 지금 정액이 됐는데 39억이 정액이 됐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가 당초에 교부 결정된 부분은 3,885억이었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도 이제 56조 세수 결손이 있다 보니까 제가 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정부의 이제 세입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번에도 좀 결손이 있을 것 같아서 다 편성을 안 하고 한 170억 정도를 편성을 유보해 놓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추까지 편성된 게 3,715억. 그러니까 170억 유보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이 한 170억을 유보했다는 게 그 뭐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아예 편성을 좀 유보를 했다 이 말입니까? 확정 내신하기 전까지. 아니 그게 교부세 이건 자주 재원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 중에 이제 교부세가 만약에 저희가 갑자기 뭐 200억 300억 삭감이 돼버리면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교부세를 170억 편성을 안 하고 170을 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유보했다가 이번에 삭감되는 금액이 한 132억 정도 됩니다. 그 132억을 제한 나머지 39억을 이번에 정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어찌 보면 제가 한 2018년도까지 막 자료를 막 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제일 많이 상승될 때는 뭐 1년에 2천 몇백억까지 지방교부세 기준으로 1,100억씩 막 이렇게 상승된 해가 있었고 2022년도 한 해 2020년도인가? 2020년 2020년도 같은데. 네. 근데 그게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막 어쨌든 세수가 네. 확 꺾이다 보니까 아이고 그 살림을 어찌 사나 싶은데 나름 이제 탄력적으로 네. 한 것 같고 우리도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다른 시군보다 좀 빨리 시작해 놓은 바람에 맞습니다. 어찌 보면 예. 그때 조를 제가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잘 활용되고 네. 있고 이번에도 최대한 또 좀 정립을 해서 그럼 총 그러면 적립 금액이 연말 되면은 그러니까 130억 플러스였어. 그러면 한 675억 재정 안정화 계정에만 675억. 네네. 그럼 당초를 편성하고도 그런 겁니까? 이제 우리가 아니, 당초 편성 안 하고 때는 100억을 가져옵니다. 100억을 가져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에 이제 뭐 지방세라든지 순세 잉여금을 해가지고 이제 적립하게 되는 우리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거 세부 산천 내역 한 번만 좀 나중에 알려주시죠. 네. 한번 알려주시고 그 저도 이제 우리 1추 때 그 이 심사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208억 편성할 때 네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저기 이 세부 사용 계획서라는 게 있느냐 있다고 했었거든요. 네네,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2024년도에 이 기금을 전입해 와서 세출에 계상해 가지고 할 사업들이 있으니까 땡겨온 건데 네네. 4월달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12월 때까지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 당시 계획했던 건 뭐였었습니까? 지금 5개 사업인데 예, 도로가의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에 예, 85억을 투입했고 그다음에 학도 하려고 했고 했습니다. 일단 했고. 네네 학도 그거는 400억 안에서 아니 가능했고. 208억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돈에는 네. 꼬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른 재원으로는 이제 이게는 지방 교부세는 목적 예산이 아니라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기금 같은 거 예, 전입해 오면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저희가 이 기금을 안 가져와도 다른 예산에서 그렇죠. 다른 네. 재원에서 이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전입금에서 의무 삭감되는 그러니까 부분이기 제가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건 네네. 우리가 당초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세울 때 이제 400억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사업 그리고 네, 예, 일추할 때 208억 했는데 그 208억에 대한 계획서가 방금 말한 그 상문동의 도시계획도로 한 80몇 억, 학동 예. 흑진주 몽돌 해변 주차장 예. 종속 65억, 예. 중국 공역 주차장 조성 31억, 그다음에 동부면 율표지구 농촌 공간 그러면 정비는 그런 데에 사업비가 25. 우리의 전입금으로 땡겨온 사업비가 뭐 투입이 안 돼도 될 정도 되니까 예. 그 형편이 되어서 이제 네네. 연말에 와가지고 이걸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이 특히 통합재정안전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시장한테 좀 안 좋게 해석하면은 뭐 싼짓돈 식으로 좀 쓰여지지 않느냐 뭐 이런 언론을 조금 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가 물어볼 때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입을 해왔으면은 그 전입한 내역에 대해서 세출 예산서 명세서에 우리가 볼 수 있느냐니까 거기는 볼 수 없고 우리가 전입해온 뭐 계획서 정도 세부 산정 내역서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다. 그럼 일단 그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요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금의 용도는 조례에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세부 사업 내역에는 재원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기금 전입금이라고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이 기금 전입금 자체는 우리가 이제 재원 부족을 해서 갖고 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산서 안에서는. 그래서 일출 때 208억 편성했다가 또 결출 때 뭐 이렇게 다시 전액 반납 이거 자체가 뭔가 제대로 된 계획성이 없었다 뭐 이렇게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거보다는 일출을 편성할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 전입금을 가져온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뭐 다른 사업들이 이제 좀 추진이 늦어지거나 해서 이제 상문동 그 계획만 예만 들면은 이 기금에서 가져온 돈을 일부 다 썼죠. 추가하지 않아도 도로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 80억 투입된 건 다 집행을 했지. 근데 그게 기금 전입금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재원에서 이제 네. 그 자주 재원에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교부세라든지 이런 재원에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아니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재원을 이제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당초 세울 때도 네네. 당초 세울 때도 이 400억이라는 전입금을 가져와서 할 때도 뭔가 계획성 있게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이제 네. 우리가 그게 이제 일반 회계로 되면서 교부세도 좀 늘어나고 예, 예. 교부세가 당초 편성했던 것보다 저희가 교부세를 당초에 3,500억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편성액보다 교부세가 3,885억으로 교부세 결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부세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러하니까 그거는 재원들이 충당이 되니까 기금이 이제 알겠습니다. 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조금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 뭐 저희가 알기로 뭐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대로 한 게 개설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도로과든 도시계획 부서든 그 예산을 잡습니다. 근데 그 예산에 대해서 일단 뭐 비단 그 예만 든 거지만 그 예산 잡은 후에 우리가 이 일반 회계로 세출을 잡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통합재정 안정기금을 땡겨와서 뭐 우리가 그 조례상에 정해져 있잖아요. 뭐 재난재해라든지 뭐 시장이 뭐 필요하던 인정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런 기금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뭐 해야 되나? 그렇게 돼서 그냥 이게 그러면은 가져온 용도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있는 사업비, 일반회계 사업비, 뭐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로 다 충당이 되어서 굳이 전입금까지 안 써도 된다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재원으로 충당이 되니까. 네네. 그렇죠. 세출 구조 조정도 하고 세입도 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전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재정을 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예, 보시면 그건 맞는데 네.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작은 돈다 208을 가져온 용도가 있을 것인데 구조조정을 잘 해가지고 이 전입금까지 안 써서는 뭐 다행이지만 그때의 계획은 쓸기라고 가져왔는데 예. 근데 알겠습니다. 그 사업들은 가져온 사업들은 다 차질 없이 다른 재원으로 충당해서 다 사업은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출 조정하신 건 뭐 구조 조정해서 하신 건 잘 하신 건데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도 이게 만약에 208억이라는 돈을 이제 쓸 거라고 그러면 다른 세출도 있었고 이 세출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208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그제시로 본다면 이제 민간 건설 경기는 거의 이제 미분양부터 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거의 죽었다 보고 그 결국은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공공의 이제 일자 그러니까 건설 그 사업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결국은 크게 따지고 보면 이제 쓸 거라고 가져간 돈을 안 쓴 건 어찌 보면 잘 한 건데 또 역으로 보면 써야 될 돈도 잘 안 썼으니까 그것만큼 또 이 지역에 이 경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저는 사실 불필요한 돈은 안 쓰는 거 맞지만 쓸 거라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의회도 그리고 부서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오고 그 한 3분의 1 정도 자릅니까? 전체 예산 중에 막 부서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 기획 예산에서 자르죠. 네네.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의회에서도 뭐 조정했고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두드리는 딱 순간은 저는 이 예산을 이 쓰는데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찌 보면 행정이 집중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행정이 집중하고 신속 집행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네, 상반기도 우수 지자체로 해가지고 저희가 상사비도 확보하고 했습니다. 다른 동네 못 하나 그러면. 그리고 또 하반기도 저희가 5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참 뭐 잘한다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어쨌든 208억이라는 돈을 그 그것도 일추에 가져가 가지고 또 그대로 이제 뭐 4번 진행하면서 다른 채용으로 다 대체됐다고 그럼 뭐 생각하시면 어쨌든 됩니다. 208억만큼의 다른 어떤 말 그대로 아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이 아예 중단된 건 아니고 올해 안 한 거는 그냥 감액을 해서 집어넣고 네네. 뭐 사업이 아예 안 되니까 뭐 내년이든 네, 이렇게 좀 편성하고, 하면 네, 또 내년에 또 합의 되는. 당초에 또 편성을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세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네네,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또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 잔해 그런 부분도 삭감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년도 또 뭐 올해도 한 12조 정도 뭐 네네. 계획 대비 안 거쳤다고 하고 내년은 모르겠습니다. 26조 내년은 정도. 정부에서 추계를 어떻게 잡을지 내가 모르겠는데 내년도는 약간 정액하는 걸로 추계로 잡혀져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은 네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예산안이 3.2% U자형이네 U자형. 네, 3.2% 결국은 정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바닥 찍고 올라가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간에 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쉬도록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정훈입니다. 중요한 설명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과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9,534만 7천원이 감액된 420억 5,460만 9천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사업비 반영이 되겠으며 일부 정액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및 보조금 반환 수입 등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항목별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우리과 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3억 5,478만 4천원이 감액된 546억 5,998만 4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결산 추경으로 대부분 사업 추진 후 남은 잔액에 대한 삭감과 국토비 사업은 변경 내시된 사업비 반영분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행정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8,622만 원 감액은 6.25 참전용사 사망에 따른 대상자 감소 반영과 월남전 참전용사 및 순직군경 유족보훈 여부 수당은 도비 인상분의 미반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의 민간이탁금 1억 2,612만 6천 원 감액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차량기사 1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5,500만 원과 신축 건물, 태양광 설치 등에 따른 공공요금 등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의 긴급복지지원금 1억 2,716만 1천 원 증액은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예산의 증액분입니다. 297페이지 무용고자의 무용고 사망자 장례비용 집행잔액 1,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의 집행잔액 890만 원은 기존 스마트 플러그 설치 사업에서 AI 안부 던전 지원 사업 변경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 및 공공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9억 2,930만 1천 원을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고 하단에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에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부족분 2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4명의 인건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예탁금의 시부담금 6%인 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증액 대비 1억 7,010만 원이 증액된 28억 2,561만 5천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산출 예산입니다. 세부 사업인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토비 보조금인 현금급여비의 부족분 1억 원과 자체 사업비인 의료급여 부당이득 반환금 등 7,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나오시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 29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6.25 참전, 명예수당, 월남전 또 수당, 순직, 군경, 수당, 독립유공자 뭐 이게 다 삭감이 조금씩 됐네, 그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삭감을 시키는 자체가 조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자면 어떻게 저희들 금액을 뭐 단가가 낮아진 건 아니고 이제 6.25 참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했던 부분만큼 또 사망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그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한 3억 8,600이 뭐 삭감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어찌 보면 이분들한테도 다른 거는 제가 뭐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296페이지 맨 밑에 긴급
복지 지원은 또 좀 올렸네, 그지?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이 이제 지급되는 거다 보니까는 이거 저희들이 뭐 비율이 국비가 8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비가 정액되다 보니 그래서 변경 내시되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정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또 요거 297페이지 맨 밑에 홍보물 제작 예, 요거는 이게 없는 걸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있던 겁니까 이게? 아 원래 있던 겁니다. 이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겁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일상 돌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청년 중장년층부터 해가지고 이분들이 특히 뭐 질병이라든지 병원에 다니고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좀 도와주는 그런 그 제도입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젊은 시비를 잘 모르기 모르니까. 때문에 우리 근데 이제 이거 100만 원 가지고 수급자분들한테 됩니까 이게? 예?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또 기존 예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고. 예, 이 부분은 뭐 이 정도 하면은 또 올해 예산이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홍보에는 홍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예.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도 맨 뒤에도 여기 이제 302페이지도 여기 홍보물 제작이 있네 맨 밑에 그죠? 예, 예. 여기는 한 900만 원 돼 있네 그죠?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좀 운영하고 남은 예비라든지 이런 걸 삭감을 하고 그 홍보에다가 그 부분을 다시 반영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전혀 그 뭐 관심이 없다기보다 근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갖다가 그 발견을 못하거나 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청년들 위주로 그렇게 홍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홍보비들이 다 이제 900도 그렇고 100도 그렇고 이렇게 다 포함돼 가지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네, 그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97페이지에 무용고 사망자 장례 비용 예, 이제 우리 기정에 3,300대 있는 거에서 이제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1,450은 쓴 겁니까? 아니면은 쓴 거 플러스 조금 남아 있는 겁니까?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을 3,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무용고 사망자 수가 예. 작년에는 37명을 저희들이 이제 예산 집행을 했는데 올해 37명. 예, 올해 11월 같은 경우는 23명으로 좀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는 37명이었고 예, 올해는 집행을 했는데 23명. 예, 현재까지 그럼 23명. 한 명당의 기준 금액은 얼마죠? 저희들이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예, 근데 원래는 이제 네. 작년까지는 이제 16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장례비하고 화장장 두 개를 나눠서 줬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10월 달부터는 이제 저희 통영하고 공수화장을 같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장례비는 80만 원 그대로 지원을 하고 화장료 80만 원 또 이제 지원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러면 부분이 작년- 조금 차이가 났고 작년까지는 그러면 이제 무용고 1인당 사망자가 160만 원. 한 분 생겼을 때 무용고 사망자 생겼을 때 160만 예, 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80만 이제 원. 9월 달까지는 160만 원이었고 아, 9월 10월 달까지는? 1일부터 저희들이 화장장을 같이 상향에 대응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화장료를 무용 안 주다 보니까는 80만 원만 지원하고 그러면 무용고 사망자를 처리해 주는 그 장례식 업체에게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사망자 발생했을 때 예. 우리 관내 이제 장례식을 하시는 그분들한테 연계가 되고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무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 네. 보통 뭐 변사자든지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 네. 다른 그뭐 해경이라든지 해서 그 저희들 병원으로 영안실로 바로 이제 시신을 이송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 이제 그 병원에 영안실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병원이랑 연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예.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장으로. 예. 장례식 그 사망자에 대한 장례 이 절차들은 다 이제 장례식장에서 또 처리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화장도 하고 저희들이 그럼 이제 내년에도 이 한 23명 기준에 80만 원 정도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네. 또 올해 작다에 또뭐 깎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 예. 저기 계속 이제 지금까지 보면 정가 추세였거든요. 예. 그 보통 1년에 한 뭐 10건 가까이 증가가 돼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올해는 1인당에 아까 전에 80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화장 비용까지 해서 160만 원을 하셨고 예. 1인당에 뭐 이제 우리가 화장 시설을 10만 원에 쓸 수 있어서 이제 80만 원 하셨는데 예. 그럼 이제 그 80만 원 안에 화장 비용 통영에 가는 거에 대한 10만 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 무용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개 10만 원도 주지 않고
예. 그냥 저희 협의가 돼 가지고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화장 무용고 자체는 사망자는 무료로. 화장도 무료네요. 예, 통영에서. 아. 그럼 80만 원 한 거가 옛날에 제가 설명 듣기로 저기 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분들에 대한 지급 기준이 80만 원이라서 예, 그렇죠. 이 무용고 사망자도 80만 원을 했는데 꼭 이 무용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랑 맞춰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없는데 예. 어쨌든 저희들이 실제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정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어디 뭐 갔을 그래서 경우에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뭐 변사자가 발생하고 어떤 무용고 사망자라는 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병원이라든지 장례식장에서 뭐라 합니까? 안치. 예. 그 기간에 대한 비용까지는 좀 감안을 안 해주시는 것 같다. 뭐 이런 또 말씀들이 있어서 그게 뭐 그게 빨리 이제 완료가 되면은 뭐 예산안에서 충분히 맞습니다. 예. 이제 되겠지만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일부 어느 정도 뭐 무용고 사망자에 대한 또 뭐 그 피해를 보면서 이게 감당을 하시는 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을 때 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뭐 조금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근데 또 제가 또 방금 알은 거는 이제 작년에 160만이었다는 걸 또 방금 알았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시의 재량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김현님 말씀드린 저희들한테도 네. 계속 그 병원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바로 무용고지만도 가족 있고 이래가지고 확인돼가지고 장례를 일찍 치르면은 네. 별로 뭐 안 그렇죠. 치료가 필요가 없는데 예, 예. 또 어떤 분들은 절차가 뭐 저희들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예. 되면 실제 뭐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되게 분들은 오래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안치료 별도로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한번 그거는 뭐 그런 저희도 부분들이 또 있으면은 고민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예. 그 뭐 고령화 시대에 사망자분들이 좀 늘 때 뭐 무용고 사망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한번 그런 부분 내년 정책 때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셔서 딱 뭐 일률적으로 80만 원 정해 놓기보다 만약 그런 또 무용고의 확인 기간들이 좀 걸린다 싶으면은 그런 것도 유연성 있게 하는 것도 우리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우리 저 김수민 의원님 연결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무용고 사망자가요 외국인도 생겨요. 외국인. 예, 예. 예. 저도 이제 몇 가지 사례를 갖다가 이제 좀 듣고 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보관하는 그 기간이 국내인 같은 경우도 외면하는 자식들이 또 외면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있으면 될 거를 5일 6일 돼버리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화가 안 되니까 또 통역을 불러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역비가 하루에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씩 해가지고 이게 5일 돼보면 그 조금 받는 거에서 통역비 나가고 뭐 나가고 다 나가버리면은 이게 불편함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한번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은 좋은 일 하고 남는 거 없고 적자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럼 이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외국인들은요 진짜 통역이 와가지고 또 뭐 한 서너 군데를 가야 된답니다. 이 뭐 하여튼 예 차를 타고 뭐 창원도 가야 되고 이거 저거 하려고 그러니까 참 좋은 일 하고 그 장례식 하시는 이런 분들은 좋은 일 하고 적자고 그 이거는 참 불공평한 거예요. 예. 또 안 받을 수가 없답니다. 경찰에서 아까 말씀대로 바로 싣고 오기 때문에 그냥 딱 보관실로 넣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다음에 뭐 장례 비용도 뭐 국가에서 좀 그런 거를 지원을 한다든지 뭐 도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컷 좋은 일하고 네. 적자고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우리 김선민 의원께서 이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하나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우리 특별하게 예. 9,100만 원이 어찌됐든 간에 저 뭐 구상금, 부당이득금 이래가지고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세입은 지금 올해 2024년도 회계에 이제 발생하는 거 기준이죠. 내가 예, 징수 기준이 아니고 발생한 발생이 거. 아니고 이제 그런 현년도는 올해가 발생한 거고 이거 보면은 또 이제 301페이지 보면은 지난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에 부활을 했는데 실제 체납이 되어 있다가 만약 올해 징수하기면 올해 이제 간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러면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난 연도 예, 이거 그렇죠. 빼고 나면 6,600만 원이네요. 6,600만 원 정도가 새로 구상금이든 부당이득금이든 지금 발생이 됐다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뭐 전년도도 올해 다 비슷하다 생각하면 그러면 늘 누적되는 이게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미징수 금액이라고 합니까? 예, 그게 저 이거는 미수납금이 얼마나 됩니까? 있겠죠. 미수납금이 얼마나 됩니까? 늘 이게 이제 저희들이 좀 실제 지금 한 80% 이상은 수납이 되고 있는데 이 부과되는 기준이 저희들이 보통 부과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뭐 그렇겠죠. 이건 뭐 관리공단에서 뭐 유증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부당이득을 했다는 거 통보가 와야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아까 뭐 여기는 미납률이 80%나 되네요. 아니죠. 그 징수율이 80%냐. 징수율이 80%.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혹시라도 그 나중에 20% 이래갖고 5년인가 지나면 뭡니까? 우리 뭐 처리합니까? 예, 결손 처분. 결손 처분 예. 하면 그냥 이제 우리 일반 세금은 결손 처분했지만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끝까지 징구하고 그렇게 한다던데 이거는 그냥 결손 처분하면 완전히 결손이 돼버리는 겁니까? 이게 아마 뭐 또 5년 가기 전에 또 교토장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수급 우리 수당을 지급할 때 되게 정산을 합니다. 만약에 통보를 받은 분이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월 10만 원 줘야 되는데 미납액이 있으면 거기서 일부 자금을 하고 두기 때문에 그 기간이 5년 동안 우리 징수의 의무가 우리 그제 시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제 시가 해야 예, 되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어찌 보면 좀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뭐 부정수급했을 수도 있는데 야 이게 때로는 이게 너무 말 그대로 묻고 없는데도 와가지고 이제 뭐 물론 그분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세금 체납하듯이 이 강하게 징수하는 것도 참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결손 처분이 딱 되고 이래 되면 아예 정확하게 다 끊어버리는 어떤 그런 제도가 없죠. 이분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는 저 금액이 얼마 크지도 않는데도 좀 납부를 일부러만 하고 분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 만 원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근데 사실은 어렵기 어려급여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뭐 가난하니까 우리한테는 뭐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작은 돈이지만 그분들한테는 뭐 근데 때로는 그게 이제 먹고 죽어도 우리 없을 돈이 될 수도 법 있으니까. 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 기준선을 딱 재놓고 거기서 10만 원만 만도 오버가 돼도 기초장 수급자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죠. 좀 많이 하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도상으로 보완을 하는 부분이 이런 필요할 것 거는 같습니다. 보니까 결손되면 아예 결손을 끝내는 이런 어떤 만약에 정부 모르겠습니다. 뭐 이 지자체가 어떤 거나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저도 시원하면서 6년 동안 보는데 이 부분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예, 질문하셨습니다. 예,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배를 피워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입니다. 예,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노인장애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 과장 문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7억 8,244만 2천원 증액한 1,102억 5,697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 내시 및 집행잔액 삭감이 대부분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03만 1천원 증액된 1,756억 8,487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계약 차액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책임보험가입에 따른 공개 입찰 낙찰 차익 발생으로 567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임원 회계교육 참석자 실비 지원 600만원은 다가오는 12월 11일 경로당 회장 총무 연찬회 실시 때 회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국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39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26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부족분 4억 2,857만 3천원 증액된 808억 4,309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장애인연금 예산 부족분 증액 요청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80만원 증액된 54억 7,568만 2천원 편성하였으며 328페이지 기초 및 차상위에 대한 장애수당 예산 부족분 증액 요청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35만 6천원 증액된 10억 5,226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원 감액한 112억 9,592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분 예산도 1억 3천만원 감액한 4억 8,862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도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8,588만 9천원 감액된 6억 5,952만 3천원 편성하였으며 330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도 2억 2,336만원 감액된 17억 534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장애인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보상금은 신고 건수가 없어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의 행사 실비 보상금 2개 사업은 장애인 단체의 실비 미신청으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9,290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3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부족분 4억 4,772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월 사업에 대해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부터 73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까지입니다.
장승포동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마련을 위한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위한 보상 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 실시를 위한 법인을 추천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1월 한해 감정평가 후 보상 협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센터 준공 시기를 고려하여 매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승포동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2024년 시자체 예산 시설비 중 14억 5,215만 4천 원을 공사 현장 내 흙막이 공법 및 토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 변경 추진, 집중호우로 인한 집안 재조사 결과에 따른 집안 불안정에 따른 보강 공법 진행에 따른 준공 기한 연기로 인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성 경로당 신축 사업비 3억 중 2억 8,844만 2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해당 경로당 신축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2024년 제2회 추경 시 추가 확보하여 현재 공격률 20%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거제면 서운 경로당 증축 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1억 3,927만 8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격률 30%로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역시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수월 해명 서편 경로당 신축 사업비 2억 중 1억 3,521만 3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격률 90%로 2024년 12월 중 준공 예정으로 준공검사 등 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월 해명 신촌 두레 경로당 신축공사 사업비 2억 중 1억 9,925만 2천 원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해당 경로당의 경우에는 최초 마을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마을에서 지난 7월 거제시에 직접 시행 방식으로 변경을 요청하여 올해 2회 추경 시 예산의 통계목을 변경하여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준공 예정일은 2024년 12월 25일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경로당 신증축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3개소의 총 사업비 5억 9,702만 원을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지에서는 2024년 1운 와인 경로당, 거제 남동 경로당, 하청 옥계 경로당이 선정되었으며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별 사업비 현황은 명시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진장애인과 2024년 3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 324페이지야. 아까 말씀대로 그 경로당 우리 관련해 가지고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요게 이제 뭐 국비나 도비가 이제 추가로 좀 배정돼 가지고 이제 이게 올라간 거죠. 예. 우리 거제시 경로당이 329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9개소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 면동에 더 지금 저희들이 또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잘 관리하셔야 되고. 예. 지금 이제 어제 12월 2일 날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이게 내가 경로당 운영비 집행 잔액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21대 22대 2대에 이제 국회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되었답니다. 통과가 되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따라서 이걸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그 정명희 의원께서 24년도 11월 21일 날 전부 개정을 또 우리 했죠.
예. 이걸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지원에 대해 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등록 경로당도 시장께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할 때는 예. 좀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어쨌든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답니다. 저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양곡비하고 이제 냉난방비 이게 이제 어느 경로당은 요게 많이 남고 예. 어느 경로당은 또 요게 많이 남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어떤 불편한 부분이 많았답니다. 네. 물론 329개 플러스 미등록 9개까지 하면은 거의 338개 네. 경로당을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또 팀원들이 또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게 경로당 보지만 참 문의가 많죠. 예.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을 겁니다. 예. 근데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연말이나 이럴 때는 더욱 더 이제 뭐 좀 부탁한다 해둬라 이제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어쨌든 우리 정명희 의원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한 것처럼 예. 좀 철저하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걸 또 물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가 오래돼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바로 못 해주고 이걸 또 329개의 그 어떤 시설에 관한 또 부분을 또 다 취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늦으면 늦다고 또 이제 좀 불만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걸 충분하게 설명을 이렇게 좀 해서 그런 민원들이 이제 앞으로 좀 안 생기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이게 또 2026년 1월부로 또 여기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게 부칙에 보니까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또 2025년도는 또 똑같이 뭐 또 이렇게 냉방비가 남으면 또 이게 아니면은 이거는 뭐 그 부분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예. 도에 내려가지고 난방비가 남으면은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 성인이 났습니다. 예, 지금 예. 그렇게 지금 그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그것도 저희들이 예. 경로당하고 예. 명동하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다 일단 통보가 됐습니까? 간 상태입니다. 아, 다 됐습니까?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정명희 의원께서 이렇게 잘 만드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챙겨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좀 그런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 그걸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금방 냉난방비 부분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냉난방비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정말 이제 마음 놓고 트시라 이렇게 어찌 보면 그 경로당이 또 겨울에 혹한 쉼터도 될 수 있고 여름에 무더위 쉼터도 될 수 있는데 이 부식비 아낄 기라고 부식비로 전환할 기라고 아낄까 싶어가지고 걱정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사실은 일단 그 323페이지에 추모의 집 사용료 세입이 뭐 1억이나 증가됐는데 1억이나 이게 단기간에 증가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하장 수요가 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9,700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연말까지 한 1억 정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1억 정도 세입을 잡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9,700만 원이 네, 만 원. 만 원. 네. 그럼 그 이추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비해서 예. 그 정도로 지금 하장 수요가 갑자기 아니 이게 이 사망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망자가 일단은 저희들이 9월달에 그 8월달에 해박 통행시하고 해박 행건도 좀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좀 있고 그다음에 그러고 이제 요즘 장례 문화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 수원 공모지 들어오시는 네. 분들 보면은 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거의 다 하장하고 추모의 집에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부모님은
매장을 원하더라도 요즘 유족들이 뭐 화장 예쁜다니까 사실은 뭐 관리가 안 되니까. 아 그래서 그 이만큼이나 넣을 수 있나 해서 그럼 화장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하고 네. 그 우리 추모공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 그 말씀 듣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사용료 지원해서 5천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건 뭐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이것도 역시 통령하고 협약권에 따른 그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지원해 주던 예, 부분. 우리 그 80만 원입니까? 예,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예. 그 부분.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만큼 감액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도 329페이지에 한 이제 5억 정도 줄었는데 내가 장애인 당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간 작다고 네. 막 이렇게 많은 불만들을 토로하시던데 이게 5억씩이나 감액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당초 저희들이 일단 쓰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적다라고 하시는데 자체 인원 계상 자체가 저희들 좀 많이 된 경우 것이 있고요. 그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한테 시간이 부여돼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들어 있고요. 일단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매년 내가 부여받은 시간만큼 부여가 될 거고 그렇지. 시간은. 근데 만약 300시간 부여됐는데 뭐 300시간인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뭐 절반 정도 썼다 이러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동으로 감액돼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엊그제 우리 장애인 예술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울림 댄스 페스티벌도 하고 이랬는데 그쪽에서 또 이제 그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하실 말씀이 뭐 행사 마치고 막 이렇게 밥 먹으러 갈 데가 없다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다고. 이제 경사로 때문에. 근데 우리 경사로 예산이 1,000인지 2,000, 원래는 2,000 잡았다가 지금 한 1,000 정도 잡았습니까? 그건 올해 다 소진됐습니까? 경사로 예산이 이쪽이 아닙니까? 혹시? 잠깐. 네, 팀장님. 장애인 시설팀장 정소영입니다. 올해 지금 한 건 지원이 됐고 다른 건은 지금 문의가 많이 있긴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좀 지원이 부적합한 데가 있어가지고 일단 한 건 외에는 아직 지원을 못했고 잔액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게 이게 어쨌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부분인데 뭐 식당을 가야 될 곳이 몇 군데 실제로 우리 이제 이쪽에 이제 고두방 그쪽에는 아주 뭐 선제적으로 그분이 옮기실 때마다 그 해주라.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들 이제 무료 급식을 하니까 그 경사로를 설치해달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전에도 뭐 신청을 해서 하셨고요. 옮긴 데도 신청을 해서 하셨는데 좀 그 말 들으니까 아니 우리 그 노인 장애인과에서 우리 경사로 예산까지 다 있는데 아직도 그럽니까?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이러면 부서에서 좀 정해진 예산이 뭐 1,000이든 2,000이든 요즘 본인 부담금도 10% 정도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처음에 갈 때는 50%였는데 근데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뭐 좀 장애인들도 뭐 갈만한 식당들 이런 데 좀 사장님을 좀 설득하시든지 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1,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시정질문 한번 했을 때는 2,000만 원까지 정액이 됐다가 사실은 이제 거의 안 돼서 1,0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그 좀 업무 추진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하나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앞에 조대행 의원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그 경로당에 식재로 해갖고 주 5일 호도 밥상 해가지고 식재로 그 우리 운영비는 여기에 안 났습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나 일들을 살펴보니까 장애 자체만으로도 일이 많고 노인 자체만으로도 참 일이 많은 까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그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오랫동안 진짜 올해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예. 그 우리 예산 세입 명세서 보면은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이제 네. 9,500만 원 돼 있거든요. 예. 7천만 원 했다가 이제 2,500 해서 9천. 그러면은 이만큼 과태료를 이제 연말까지 예측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입으로. 예. 얼마예요? 지금 그 주차 표지 없이 예. 구역 안에 되는 건 10만 원이고요. 방에는 50만 원입니다. 방에는 50. 방에 그 주차장 앞에나 차를 못 대게끔 그렇죠. 교환이 방해가 더 되는 비싸죠. 예, 비싸. 예. 이게 우리 국민신문고에 주로 많이 올라오는 주로 거의 이제 거의 찍어가지고. 예. 그런데 사실은 걸린 것만 이 정도지. 그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안 일단 걸린 게 더 많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 신문고라든지 예. 어떤 제보로가 들어온 것만 카운트된 겁니다. 그럼 연간 이제 9,500만 원인데 예. 10만 원짜리 따지면 몇 번입니까 이게? 이게 보통 보면은 신고 건수가 한 1,800건, 2,000건 예, 예. 연간 1위 들어옵니다. 이래 들어가지고 부가도 이제 거기 이제 저희들이 그거 이제 설명 그 혹시나 또 그거 이게 우리가 매년 어떻게 한번 조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매년 이게 는다든지 아니면 준다든지. 거의 좀 비슷하게 가는데 비슷하게 한 1,800건에서 2,000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야, 근데 이게 저는 그 사실은 이런 과태료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과태료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약자에 대한 무슨 우리가 사회적 도덕적 해이까지도 이제 들어가시려거든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 우리가 아무리 세입이라 해도 가만히 놔두고 있어야 될 만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태료 보면서 또 어떻게 다음 조치가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도 한번 고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연간 1억이나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한번 예, 내가 이게 예, 요즘 이제 또 장애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장애인 이거 주차 단속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 국민신고 한번 찍어서 올리면 돈을 얼마나 받길래 그렇게? 이거는 시민 포인트 재가지고 네. 한 포인트당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돈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잘못된 상황을 찍어 올리는 거기 그래, 때문에 맞습니다. 예. 한번 추가적인 이런 그 우리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약자분들한테 나는 불이익 가지 않지만 우리 이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차 표지선에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좀 되시고 이래가지고 그좀 그 인식 자체를 이제 없애버려요. 좀 바꿔. 내가 장애인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신청도 많이 김선민 들어옵니다. 의원님 들어온 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 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가족. 아, 그러니까 진짜. 예. 가족 정책과까지 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방해가 정말 세네, 그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족 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은 9억 5,286만 2천원 감액하여 684억 581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용료 수입 2,150만 원 감액, 제3매각 수입 65만 원 정액, 보조금 반납 수입 2,405만 천원 정액, 영유아 보육요법 등 위반 과태료 760만 원 정액, 저소득 한부모 보장 비용 한수금 2,785만 8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억 6,943만 8천 원 감액하여 649억 3,9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5억 4,155만 원을 감액하여 813억 9,8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집행잔액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에 따라 대부분 감액되었습니다. 정액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1억 4,501만 3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전 설치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는 이염센터 준공 지원으로 연내 추진 불가로 2억 원 전액 삭감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냉난방비 60만 원 정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냉방비 6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1,404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0에서 2세 보육료 6,588만 3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 3억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7억 4,233만 3천 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994만 4천 원, 347페이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90만 6천 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8,299만 7천 원을 각각 정액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 847만 5천 원 정액하였습니다. 연장교육 전담고사 인건비 지원 5,6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담임교사 지원 1억 9,855만 8천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60만 원 정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유혈 사업조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당지 내 의무 어린이집 3개소 기자재 구입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위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올해 중에는 보조금 교부가 불가하여 전액 이율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11월 19일 계약을 하였으며 다음 주 중 성금 절반가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 감액되는 걸 다 보니까 대상적 축소라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보조금 사업들은. 예, 예. 거의 대상자 축소가 됐으니까 국도비 보조되는 부분은 확정 내시에 의해서 다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제 우리 치사원 인건비 지원 거기하고 아동 극간식비 지원이 그래도 감액의 폭이 큽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아동 축소 그리고 폐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요인이 아동 축소에 따른 폐원으로 예, 치사원 누구나 봐도 이제 다 아는 예, 맞습니다. 원인인데 그래서 치사원 인건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동 극간식비 지원 예전에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린다고 그때 참 이런저런 맘카페 어머니들 시장실 찾아오고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액이 됐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극간식비 지원은 이렇게 우리 자체 사업이기도 하고 이 감액을 좀 하기보다는 이 금액을 100원이든 200원이든 만약에 좀 이렇게 우리가 하루 얼마입니까? 하루 500원이죠. 1인당 월 10,000원으로. 월 10,000원이고 하루 500원 아닙니까? 그죠? 월 12,000원을 하든 뭘 하든 이래서 조금씩 경사 우리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뭐라도 좀 좋게 먹이자는 게 목적이고 내 알기로 전국에도 극간식비가 10,000원 이상 된 곳도 많더라고요. 이미 이게 10,000원이 표준이 아니고 10,000원이 약간 이제 좀 밑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국도비야 뭐 그 기준에 의해서 삭감되는 건 맞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부서 차원에서 정액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우리가 이 돈 뭐 1억 3천 줄한다고 뭐 그제시 세정이 뭐 더 좋아질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번 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뭐 물론 어린이집 원장님은 다 정액된다면 뭐 싫어하실 분은 없죠. 근데 내가 뭐 어린이집 원장님들 편드는 게 아니라 이 정액되는 부분 우리 아이들 조금이라도 뭐 요구르트 하나라도 좀 비싼 거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342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한 60만 원 정액됐네, 그죠? 네. 이게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이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아주동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는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좀 이렇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이래 왔다 갔다를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비밀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제 그 가정행복지원센터 내에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예. 성폭력 상담소 두 개 기관이 이제 그 센터 개원하면서 최초 입주를 했는데 그 두 개 성격 그 시설의 성격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젠더를 구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남성이 절대 다수의 가해자 위치에 있고 여성은 또 피해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내방하고 상담하고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과 분리되어야 하는 필요성이라든지 또 폭력의 당사자로서는 남성을 꺼리는 접촉을 꺼리는 뭐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기관이 두 개가 이제 그 센터에 입주해 있다 보니까 당초에 센터를 지을 때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의 어떤 기대와는 달리 그런 어떤 이객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주민들이 이렇게 친근함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어떤 기관이 다른 데로 뭐 이관을 하고 또 가족들이 많이 좀 이렇게 거기에 활발하게 움직인다든지 그게 딱 그 두 개 때문에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센터를 지을 때의 목적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려도 이 불편한 뭐야 엄청나게 그러면 이거 마루지 않노? 이제 우리 민원이 들어오는 게 네. 아니 가족들이 다 손잡고 엄마 아빠 같이 가가지고 그 안에서 뭐 이용할 거 이용하고 이렇게 좀 해피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피가 아니고 아예 그냥 불편하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 두 기관을 뭐 다른 데로 좀 뭐 이관을 한다든지 해서 본연의 어떤 그런 그걸 좀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이게 민원이 제일 많이 부서생으로 들어와요. 와서 보니까 예. 입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두 개 기관의 성격과 역할을 보면은 다만 우리 시 가족센터의 어떤 역할을 좀 더 확대되는 걸 기대하는 측면이 상당히 크고 또 그렇게 되어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합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기관을 저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가족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 이동을 좀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우리가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게? 한 100억 예. 조금 넘게 들어갔어요. 그때 그 뭐 부실공사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그 개소식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참 안타까웠고 어쨌든 이제 기능이 제대로 지금 이제 되는데 이게 완전 상충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 비밀을 요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두 개 기관이 들어있다 보니까 아니 엄마 아빠 손잡고 밖에 가서 공원도 구경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뭔가 하여튼 불편함이 많아요. 이게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용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용소 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그럼 뭐 이제 뭔가 또
딱 독립적인 어떤 그게 만들어져야지 또 이전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기존의 시설에 있을 때도 거기 이제 센터 입주하기 전에도 그 별도 민간 건물을 이제 임차해서 저희들이 임차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니까 막 그렇게 운영했던 걸로 알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유념하는 부분은 그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이제 지원을 받을 때 센터 위치가 자주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여기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옮겨줘야지, 당장 우리 가족센터 필요해가지고 공간을 이객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동의를 하고, 네. 거기에 보면 또 그게 있어요. 그 3천만 원인가 뭐 5천만 원인가 들어가지고 우리 그 민원 이래 그 예, 무인민원 발령기 말씀하시죠. 발령기. 그러면은 그거 이용하러 사람들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네. 특히 거기에 그걸 설치한 이유는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동사무소까지 가기가 좀 힘드니까 그걸 거기. 근데 이게 좀 뭔가 불편하니까 전체적으로. 참 이게는 언밸런스다 조금. 예, 그래서 그거는 대책을 한번 세워봅시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점진적으로 개선해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347페이지 우리가 장애 동합 어린이집 보육 그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8,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347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이 부분은 네. 이제 이번에 그 확정 내시 내려온 게 기존에 이제 네. 도에서 이제 네. 국비를 반영한 확정 내시가 사실 좀 작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 교직원들 후봉수가 미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그 금액이 네. 전체는 아니고 네네. 도에서 기존 저희들이 이해 추경 반영할 때까지 예산 규모가 너무 작았기 네. 때문에 저희들 전 시군에서 연말 네. 소요액을 다시 받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맞춰줬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인상폭이 좀 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인상폭이 너무 갑자기 차이가 네, 많이 맞습니다. 났어요. 네. 그다음에 349페이지 우리 보면은 어린이 영화반 운영 활성화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삭감이 3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 우리 과장님 그 생각나시죠, 그죠? 1년 전에도 그렇고 네. 우리 영화반 우리 저출산으로 인해서 현장에 그 운영이 어려워서 우리가 반 운영비를 우리 네. 첫 번째 또 과장님하고 이래 올렸는데 그 도의 어떤 18개 기준에 맞춰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조금 더 올리기로 했었는데 반배로 운영 활성화비를. 이거는 지금 그 어린이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 영화반 수가 네네. 한 30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감소되는 아니고 겁니다. 예. 그거 말고 그 아이들 줄은 거는 포면적이 드러난 거고 그래서 이 줄어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대신 반 운영에 있어서 그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 뭐 지원은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반수가 줄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운영비 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내년 뭐 어쨌든 한번 이렇게 잘 살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예, 바랍니다.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가정폭력 상담소 부분하고 고능성폭력 이 부분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옥포 쪽에 경찰서가 정리가 되면 경찰서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한번 시키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결국은 어쨌든 뭐 또 경찰이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번 옮겨가지고 10년 내지 20년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경찰서 부분이 만약에 이게 해소가 되면 거기에 한켠에 좀 이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 그 부분을 좀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을 좀 한번 제가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상담소의 역할이 저는 공개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지만은 눈에 띄는 거는 피해자들이 끌이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용은 좋지만은
좀 더 그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성향을 좀 더 귀담아 듣고 판단하는데 물론 그 저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산속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내에 있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다고 뭐 경찰서 안에 뭐 어떻고 저떻고가 개념이 아니고 네. 그 에리어 안에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서라도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43페이지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게 한부모 가족 양육비가 지금 1억 3천이 삭감이 됐어요. 네. 이 이유가 뭐죠? 이것도 이제 도에서 합격 예시를 이제 순차적으로 해오다가 예. 전 시군에서 이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감액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문화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다문화는 좀 신경을 좀 써야 안 됩니까 이런 거는? 그거야 뭐 당연한데 예. 이게 이제 지원하는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시군에서는 어쨌든 그 실질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합격 예시를 줄 때 좀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당초에선 편성할 때도 좀 근접한 자료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일주 이주 때도 조정이 좀 작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 3회 결산 수경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또 맞추는 경우도 솔직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에 따라가다 보니까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부모 부분하고 이 다문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욱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민간 가정 어린이집 치사원 인건비 지원하는 거. 네네. 그 65세 이상은 지원 안 됩니까? 그게 아마 정년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65세 이상 일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원장이 이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한다면은 그렇죠.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일은 할 수 있는데 네. 왜 치사비 인건비는 지원이 안 돼? 그게 이제 예산 집행하는 기준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개의 항목인데 하나는 네. 이제 도비 보조로 시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게 부족하다 해가지고 시비를 추가로 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영유아 시설이다 보니까 뭐 이런 영양 문제, 뭐 또 이제 고령이 될수록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일은 할 수 있는데 치사한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또 그 부담은 또 우리 지금 세대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실버 시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안에서 도우미 역할이고 뭐 치사 역할 뭐 굉장한 기능을 하는데 그런 데는 기준 자체가 이제 65세 이상부터 다 가능한데 그 이것도 뭐 그런 시설로서의 기준만 들이내밀었을 때 일할 수 있는데 지원 안 해준다 이거는 조금 뭔가 괴리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중앙의 지침이 변경되면 저희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평소에 듣던 내용인데 그 이제 지침 변경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침 변경을 위한 선을 넘어설 수는 없는 지침 변경을 위한 우리가 이제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뭐 아예 일을 못 하겠으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을 못할 시기에가 도래해서 뭐 그분들을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주 이제 뭐 안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시에서 받는 지원금이 없어서 당신과 같이 일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린이집 운영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사실은 뭐 그제가 이제 조선 호황기 때는 젊은 층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때가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보면은 어린이집이 그렇죠. 이 모든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어려워지니까 계속 지금은 너무 어렵다 건데, 보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말 그대로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뭐 시도들 뭐 늘 이제 어디 마음 한켠에 새겨놓고 그래도 어디 회의 갔을 때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명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긴 건 아니고 김선미 의원님 말에 이어서요. 우리가 사실 고령화에 들어갔어요. 고령화에 들어갔고 중앙의 지침서는 알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 여러 번 건의는 필요해요. 68세, 70대까지는 충분히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65세, 67세, 68세, 70대까지는 충분히 그 어린이집에서 급식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건의를 해가지고 조금 완화는 할 필요했어요. 그 별표를 해서. 의원님들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그런 컨센서스는 정부적인 범정부적인 그 사회적인 합의를 토대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기회가 되면 건의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진침하고 우리가 그 법을 다시 거스를 수는 없지만은 현장은 이렇다. 지금 사회의 고령화에 접해서 65세, 66세, 67세, 68세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젊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건의하다 보면은 아,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구나.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건의하자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